네, 2022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언양고등학교 교사 홍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과 전형의 이해에서 교과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두 번째, 타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022학년도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네 번째,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전형의 이해. 자, 교과 전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의 기준에 의해서 교과 성적을 수량화하고 이 수량화한 점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얼마만큼 많은 인원을 뽑을까? 그 비중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요. 자, 한번 전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2022년 이 전형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예, 교과 전형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반, 조금 못 미치게 교과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이 교과 전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가게 되면 이 전형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의 비율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2021년도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학년도와 비교해보면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 교과 전형이 서울 소재 16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학생부 100%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부 이제 100% 내신 성적만을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내신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학생부 플러스 서류. 여기서 서류라 함은 자소서를 의미합니다. 학생부 플러스 그 자소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플러스 서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학생부 100%. 네,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웬만하면 교과 전형이라 함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거겠죠. 학생부 100%. 자, 두 번째, 교과 성적과 비교과를 정량화하여 선발합니다. 자, 여기서 비교과는 여러분들의 출결과 봉사 시간을 정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수능 최저 적용하는 전형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 즉, 학생부 100%를 생각한다면 수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수능 최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교과 성적이 좀 이렇게 높은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을
이렇게 고르게 된다면,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내신 성적을 조금 만회할 수 있죠. 단 수능 최저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예, 두 번째, 학생부 플러스 면접입니다. 자, 여기서 면접이 생각보다 당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교과 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를 참고해서 지원하다 보니 지원자들의 그 교과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100%에 비해서 합격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수도권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 모든 학교가 지금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주요 대학 위주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한번 보시고, 예. 부산 경남 지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 계열을 살펴보면 의예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인데요. 이 학생부 플러스 서류를 이렇게 실시하는, 그러니까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3개 대학이고 3개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소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나의 틈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 교과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면접 실시로 합격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다음 표는 2020학년도 전형별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전국 평균을 보시면, 그렇죠? 학생부 위주 교과가 6.7대 1, 종합이 8대 1, 논술이 29.5대 1. 자, 이렇게 경쟁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낮죠. 자, 두 번째, 충원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쭉 보게 되면 교과의 충원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원 합격률이란 정원 대비 추가 합격자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충원 합격률 120%의 의미는 모집 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인 학과에서 후보 120번까지 추가 합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첫째,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타 전형에 비해서 합격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합격 가능한 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허수의 지원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낮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정 지원이 되고 중복 합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은 떨어지고 충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낮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 보시는 표에 보면 G대학, H대학, I대학이 있습니다. 2019년, 2020학년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러기 보시면 근데 충족률을 확인해 보시면 30에서 50% 선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H대학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합이 6에서 8,
이렇게 다른 D와 I 대학보다 최저의 기준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충족률이 더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30 또는 뭐 40 이렇게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대체로 4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에 실 경쟁률은 그만큼 낮아지고 합격률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한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 면접 실시에 따른 합격선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표는요, 2020학년도 수시 모집 F대학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예, 학생부 100%와 면접을 실시하는 이 이제 면접 전형의 비교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률은 조금 상승하는, 경쟁률이 세지는 경향이 있고요. 충원률은 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원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면접을 실시하니까.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어떻습니까? 3.2, 2.8에서 3.2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100%와 학생부 플러스 면접의 등급 차이는 0.5 등급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와 마찬가지로 면접 실시를 함에 따라서 교과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이 전형을 잘 노려보기 바랍니다. 면접에 따라서 합격선은 하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과 성적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내용은 2022학년도 교과 전형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예, 첫 번째, 1, 2학년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최저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 번째, 수도권 대학에 한해서 지역 균형 전형 10% 이상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울 소재 16개 대학 기준 전년 대비 교과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이 선발 확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상이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1, 2학년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죠? 지금까지는 3학년 교과 성적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1, 2학년의 교과 성적이 아주 영향이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일반고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 배우는 교과를요, 보통 교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 교과는요,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은요,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이 좀 상이합니다. 어떻게 상이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첫 번째, 석차 등급 9등급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1, 2학년에 주로 이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요, 1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때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9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 ABC, 즉 절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에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대학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대학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고, 이 성적 산출에 있어서
그 상대평가보다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1,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수능 최저 적용이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387개의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 39%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서울로 와버리면 더 강화되죠. 거의 6대4 정도의 비율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60% 가까이 수능 최저가 적용되다 보니 내가 교과 전형으로 서울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수능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수능 최저 적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10% 이상 선발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여라 라는 공고를 했고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이 이 공고사항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균형의 전형의 성격은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떤 형태? 교과 전형의 형태로 지역 균형 전형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지역 균형 전형을 교과 전형 형태로 뽑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지역 균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네. 수도권 총 41개 교에 대한 지역 균형에 대한 모집 인원 및 추천 인원을 다음과 같은 표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 지역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이 41개 대학에 대한 지역 균형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전형별로 한번 분석해 보면 교과 100%, 학생부 100%로 총 41개 대학 중에 33개 학교가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플러스 면접, 즉 6개 학교는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2개 학교만 교과 플러스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지역 균형, 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적용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 41개 교 중에 24개 교, 즉 58.5%에 해당되는 이 학교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내가 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능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는요. 지역 균형은 학교장 추천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천 인원이 제한됐느냐, 제한되지 않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1개 교 중에 56.1%에 해당하는 23개 교가 추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많은 비율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려면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추천 대학 수가 많아진 만큼 그렇죠? 학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이 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추천자 수가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단위 학교,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인원이 이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역 균형 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제1그룹에 해당되는 대학의 추천을 받을 확률이 높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그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교에 서강대부터 한양대 정도의 학교에 추천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겠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3그룹에 있는 이런 대학에 추천을 받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합격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교과 전형의 주요 변화로서 네 번째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교과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21년도와 2022학년도의 연도별 교과 전형 비율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에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대부터 고려대까지입니다. 저 위에 서울대부터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으로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는 보시면 대부분이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15개 학교가 다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균형을 10% 이상 신설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교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15개 대학은 교과 전형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강대부터 성균관대는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신설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울 16개 대학, 즉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종합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었지만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을 비롯해서 교과 전형 또한 어떠한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한 아주 주요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5개년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2018년 1931명부터 시작해서 2022학년도는 2793명, 즉 모집 인원의 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점점 해가 갈수록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원 자격, 즉 지역 설정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인재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어때요? 이 교과 전형의 비율이 70%에 가깝게 아주 높은 비율로 이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지역 인재 전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교과 전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97개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51개 대학, 즉 53%에 해당하는 대학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총 11개 전형 중에 10개의 전형, 즉 91%가 이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서 지역 인재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섯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가 됩니다. 즉 절대평가죠. 주로 3학년 때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이 전국 175개 대학 중에 76개 대학, 즉 43.4%에 해당되는 이 76개 대학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성적에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6개 대학 중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교과 전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반드시 탑재되니까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은 크게 어떻게 되는지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환산 점수 방법입니다. 즉, A등급은 몇 점, B등급은 몇 점, C등급은 몇 점,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 등급별로 환산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단순 환산 점수에다가 단위수를 반영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성취도별 비율을 활용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ABC 등급을 무시하고 원점수나 평균을 반영해서, 즉 점수를 이용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성평가, 즉 정성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3번을 제외한, 성취도별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성취도별 비율을 활용해서 등급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사실 직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고려대가 진로 선택 과목 A, B, C에 대해서 어떻게 석차 등급을 산출할 것인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잘 안 되시죠? 그죠? 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름 연구해서 분석을 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성취도 비율을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우 A등급이 10%, B등급이 20%, C등급이 70%일 경우에 A, B, C를 받은 학생들의 등급별 등급 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A등급은 전체의 10%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1 더하기 100분의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이죠.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00분의 10 해서 1.1이 됩니다. 그래서 A등급은 1.1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B등급, 20%에 해당하는 B등급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B등급 학생은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죠? 10%죠. 이 10%는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100분의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 즉 10 더하기 20에서 30%죠. 그래서 2 더하기 100분의 30 해서 2.3이 됩니다. 그러면 C등급은 어떻게 환산될까요? 그렇죠? 성취도 B까지 누적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어떻게 됩니까? B까지는 30%니까 그렇죠? 30%는 누적 비율 표에 보시면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그렇죠? 네, 4 더하기 100분의 성취도 C까지 누적 학생 비율 100이죠. 100분의 100 해서 4 더하기 1 해서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을 그렇죠? 이 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2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성취도별 비율을 활용한다면 A 등급이 아닌 B, C 등급을 받았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A 등급이 아닌 B, C 등급은 환산했을 때 점수가 확 떨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A 등급의 비율이 높으면 A 등급을 환산했을 때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또 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겠죠. 네. 서울 소재 33개 대학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학별로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나의 내신 성적은 어떤 A 대학에서 어떻게 점수화될 것인지 이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대학 중에 일단 부산대에 대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3개의 전형이 있고 만점은 100점입니다. 배점은 100점이고요. 반영 교과는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이 5개의 과목만 보게 됩니다. 교과만 보게 되고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5개를 보게 되고요. 활용 지표는 성취 등급, 이수 단위, 성취도 이렇게 3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영 범위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지정 교과 내 과목만 반영합니다. 졸업자도 동일하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산출되느냐? 산출 방법은 일단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이죠. 즉 석차 등급 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영합니다. 1등급에서 9등급에 따라 등급 점수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차 등급 과목의 평균 성적은 과목별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를 합해서 과목별 이수 단위를 총합한 것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 석차 등급 과목의 평균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개의 과목을 반영을 하죠. 거기서 A등급은 0.5점, B등급은 0.3점, C등급은 0.1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반영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 과목 평균 성적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평균 성적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예, 부산대, 특히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개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도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이 교과 성적 산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1, 2학년 때의 그 내신이 산출되는 9등급이 산출되는 그 교과들이 1, 2학년 때 배웠던 그 교과들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고려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는 전형명으로서는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괄 합산을 일괄 합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과 80%, 서류 20%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여기서 뭐 서류라 함은 학생부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학생부에 있는 그 출결과 봉사 시간 등을 정량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반영 교과는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다시 말해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목, 다시 말해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다 반영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이 기재된 모든 과목, 다시 말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말합니다. 즉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년별 반영 비율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전년도와 다르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활용 지표는 무엇이냐?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 그리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이것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고려대 산출 방법은 그렇습니다. 과목별 석차 등급 또는 변환 석차 등급에다가 이수 단위를 곱하고 총합한 다음에 이수 단위의 총합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취도 교과의 변환 석차 등급 산출 방법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부산대하고 고려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대학이 두 개의 대학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학이 있고 그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는 학생이 또는 학부모님이 직접 막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자신의 그 대학별 점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확인해야 될, 뭐 학부모나 학생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활용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학교가 더 유리한지, 어디가 뭐 불리한지, 이런 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개인별로 그 대학별 점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서 대학별 교과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의 메인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마이 페이지에 클릭, 그리고 성적 관리에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성적을 입력하는 화면이죠. 그래서 학생부 성적, 그리고 1학년 1학기 입력, 그리고 추가하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학기에 대해서 성적을 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적을 다음과 같은 화면에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한 학기에 성적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5학기의 성적을 다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성적 분석 탭에 대학별 성적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학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게 됩니다. 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이 검색한 학과에 대해서 여러 전형이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의 선택 학과라는 이 탭에 방금 선택한 학과가 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의 성적 탭에서 분석을 누르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고 2020학년도 내 점수, 그렇죠? 그 대학별 점수가 나오고 2021학년도 뭐 대학별 점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클릭 몇 번 만에 자신의 교과 성적, 대학별 교과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합격선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교과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여라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5번째,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 성적. 무엇보다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의 내신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수능 최저입니다. 내가 그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그 대학의 수능 최저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수능 최저가 있다면 내가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으면 뭐 수능을 안 봐도 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냐 하면은, 수능 최저가 없다면 나의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아주 강해야지 그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는 나의 교과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점을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교과 전형의 입결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합격의 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별로 어떠한 대학이 유리한지, 어떠한 대학이 불리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유리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울 소재 대학,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 균형 전형을 반드시 해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또한 계속 꾸준히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전형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 6개의 요소를 고려해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 동안 강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